장거. 여기 한 아내만을 향한 한 남편의 진심이 있습니다. 좋아요. 근데 얼굴이 너무 하얗다. 오늘 잘못 너무 많이 발랐는데 그거를. 그 내가 코디는 내가 해주는데 네 머리서부터 신발까지 내가 다 코디해. 티격태격해도 남편이 이루고픈 소원은 그거지 그냥 저 사람을 위해서 뭐 저 사람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런 걸 그냥 다 해주고 싶어요. 그 자네는 믿나 해준다는 거. 언제 해줄 시간 있어 이 사람이 알면서 그래. 남편의 아름다운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경기도 김포시의 작은 마을에 부부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좋은 집도 마다하고 일터와 가까운 간이주택에서 살고 있는 부부. 평소 마음만큼이나 몸가짐도 단정한 아내는 오늘 아침 더 공들여 꽃단장을 하는데요. 아내가 향하는 곳은 부부의 일터인 교육박물관입니다. 아이고 이 가지 이거 김 선생 이 가지를 조금 내가 다치지 않게 꺾어야지. 이봐. 이곳에서 아내는 관장님, 남편은 김 선생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내보다 서열이 아래니 꼼짝없이 명령대로 움직여야 하는 남편. 조금 저기 좀 세련되게 좀 있어봐. 울머리 좀 살리고. 아이,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다 그 코디가 뭐 살리고 한두 번 해봐. 이렇게 가지고. 죽일 때는 죽이고. 아유, 좋습니다. 뭐 좋아요. 이렇게 쭉 바르는 거 있어야 되는데. 뿌리는 거? 응. 아이, 그거 끈적끈적해서 아주 안 좋아요. 아니 근데 그거. 그거 고정시키고. 아니 루즈는 제대로 발라졌나 봐. 아주 연하고 좋으네. 아내의 몸치장 돕는 일서부터 박물관 내 잡다한 업무까지 모조리 김 선생, 남편의 몫입니다. 오늘은 손님 맞이하느라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건데요. 아이고, 가만. 조금만 더 있다가. 드디어 손님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20여 명 남짓한 유치원생들입니다. 남편의 종소리를 신호로 아내의 수업이 시작됩니다. 이곳은 두 부부의 특별한 교단. 자, 앉아보세요. 여러분한테 이제 음악 시간 해줄 테니까 잘 들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아까 어떤 어린이가 이거 보고 피아노네. 근데 피아노가 아니라 이거는 풍금이에요. 다 같이 풍금. 어떤 소리가 나나 궁금하죠? 네, 선생님이 이제 한번 쳐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준비. 환갑을 넘긴 지 벌써 6해. 그런데 꾀꼬리 같은 아내의 목소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에 코가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선생님이 공부 시간에 이러신다. 이렇게 보다가 코! 그러면 애들이 아내의 음악 수업과 찰떡 호흡으로 남편이 풀어내는 옛날 학교에 얽힌 이야기들.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부부는 추억을 선물합니다. 체코. 이리 나와봐. 어깨에다가 이렇게 미고 다녔을 때 이렇게. 얘는 아주 그냥 여기 말숙아 안녕. 어이 금순이, 저 개똥이도 저기 있어 개똥이. 여기 이장님 안녕하세요. 형님 이렇게 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봐. 시작. 교사로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한 뒤에도 함께 교육자의 길을 걸었던 부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학교를 떠나온 뒤 부부는
이 작은 공간을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박물관 구경에 한창인 아이들. 지난 1996년 살던 아파트를 팔아 이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 옛 물건을 모으며 부부는 희망도 함께 모았습니다. 교통사고가 생겼는데 이렇게 머리를 탁 그냥 이렇게 타박을 해서 기절을 해서 뭐 잠깐 쓰러졌고 이제 병원에 좀 갔는데 아니, 눈을 떠보니까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컴컴해져가지고 어머나 이게 웬일인가. 근데 그게 이제 얼마 안 빛나던 시절이 한순간에 암흑으로 변해버린 그때 남편도 함께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학교 생활도 뭐 할 수가 없고 반도 못 맞고 뭐에 부딪혀가지고 또 그냥 고가부가 넘어갔다든가 뭐 자꾸 이런 실수를 하니까 차라리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식구들을 도와주는 거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미라 산송장 예, 로봇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차라리 없어지는 게 이 사람도 왜냐면 제가 할 일 이 사람이 자살을 결심할 만큼 깊은 절망감에 빠진 아내를 위해 남편은 지금의 이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뭘 하나 할 일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게 이제 생각한 것이 이제 이렇게 교육박물관 이제 옛날 교실도 만들어주고 들어와서 이제 풍금에 딱 앉혀놓으니까는 처음에는 화를 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래도 여기 이제 학생들이 오면은 그냥 교육도 좀 하고 그래봐라.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제 사고가 있었던 그해 1학기도 채 마치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아내의 마지막 교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위해 이 박물관에 3학년 2반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그냥 끝까지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진짜 수업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진짜 여기서 자기가 생을 다 했으면 좋긴 좋겠어요. 그랬으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뭐. 생이 끝나는 날까지 선생님으로 남고픈 아내의 소원을 이뤄주는 것. 그것이 남편의 소원입니다. 이걸 이제 이수경 프로나 뭐 좋은 거 들은 거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앞으로 할 거고.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저번에는 손녀딸들이 왔는데 네. 저보고 할머니 이거면서 뭐 선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그래?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표시를 해놨는데 뭔가 그랬더니 얘가 이제 내가 노래 좋아하고 시 좋아하고 그러니까는 노래를 해가지고 녹음을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할머니, 민주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숲속을 걸어요. 꽃 산새들이 속삭이는 길. 그 전에 이제 이걸 같이 불렀었거든요. 가르쳤거든요. 걸어요. 꽃향기가 꽃향기. 햇님도 쉬었다가는 길. 사람들과 넘나드는 길. 우여곡절도 참 많았지만 아내는 가족의 사랑을 빛으로 삼아 명랑했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면은 허구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껴안고 그냥 얼굴 이렇게 만져보면 뭐 저 닮았겠죠 뭐 지혜비 닮고 애미 닮고. 근데 어떤 때는 그냥 앞에서 이렇게 안아달라고 작은 애는 이렇게 손 벌리고 있는데도 이렇게 붙잡고 저는 그냥 딴 데를 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미가 아유 나은이 할머니 앞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있으면 이제 얼굴 비벼주고 그냥 안아주고.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학창 시절 예쁘고 공부도 잘해서 누구보다 자긍심도 강했던 아내. 이건 제가 진명여고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65년도에 여학생 잡지에 났던 저예요 이게.
65년도. 시력을 잃은 후 아내는 추억을 더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76년도. 그러면 이쪽은 뭐 선생님들인가? 교종인가요? 뭔가? 위에는 교가도 있고요. 예. 아이고 이때만 해도 제가 그냥 젊었을 텐데. 그로부터 40여 년 가까운 세월이 무심히 흘렀습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한 70명 됐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지금 뭐 7, 8, 9, 10, 11, 12 아우 49살이 됐네요. 이 친구들이 한참 중년. 아내의 가슴 속에 선명히 자리 잡은 제자들. 편하게 살겠네요. 박정원이라고 어디 있을 텐데 뭐 보여야지. 이런 아내를 볼 때마다 그때 제가 남편의 마음 한켠이 아립니다. 선생님 존경하고 좋아서 자기가 인천교대 가서 선생님 됐다 그러면서 몇 번 여기 왔었거든요. 근데 박정원인데 눈 동그랗고 해서 너 눈 동그란 애지가 있더니 선생님 어떻게 눈 동그란 거 기억하세요? 그러는데 야 생각난다 야. 그래서 아우 제자 오면 눈물 나죠. 제자 오면 제일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마 그때 그 시절을 제가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제자 만나면 이렇게 제일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들 그냥 사는 게 바쁜지. 혀끝에서 서운함이 감돕니다. 하지만 서운함보다도 앞서는 것은 그리움입니다. 김정 선생님. 아내가 잠든 후에도 박물관을 서성이는 남편.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더니 마침내 뭔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 김동순이에요. 예, 오래간만이네. 아내가 보고 싶어하는 제자를 수소문하는 중입니다. 시간 안 되면 괜찮은데 저기 하면 일요일 날 한번 저기 임선생 혼자라도 좀 오라고. 교육자로서의 자존심도 접고 이렇듯 간곡한 청을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남편은 아내를 위해 청을 하고 또 합니다. 이 사람이 크게 보고 싶다고 난리네. 저거 돈 좋아. 내일이나 모레쯤에 한번 좀 왔으면 좋겠어. 남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초조한 마음에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남편. 잠도 오지 않는 밤입니다. 제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아내는 다시 한번 삶의 희망을 마음으로 보게 될 겁니다. 다음 날 벌써 20여 년째 주방장 노릇을 하고 있는 남편의 손놀림이 바쁩니다. 아내를 위한 식사를 준비 중인데요. 오늘 메뉴는 뭡니까? 오늘 도시락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 도시락. 도시락 싸는 중이에요? 네. 때로 귀찮을 만도 하건만 남편이 이토록 애지중지 아내를 지키는 건 교육자로서의 아내의 모습 또한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와. 어느 쪽이 반찬이야 이거? 이거 반찬이. 이쪽? 예. 그렇게 놀렸잖아 남자애들이. 구데기 쌀밥에 염소똥 콩자반에 그러면서 그냥 아유 그럼 여자 우리들이 막 그냥 눈을 기면서 그냥 때리고
못 먹겠냐? 숟갈로 먹어야 되나 보다. 아니 요 그냥 먹어. 새삼 남편의 사랑이 고맙고 미안해진 아내. 좀 비벼줘봐. 부부의 삶엔 슬그머니 끼어든 불옷 같은 감정들이 참 많습니다. 20년 주방장 노릇 했네 이 사람이. 근데 그렇게 또 20년을 했어도 그렇게 또 음식 솜씨는 글쎄 어떤 때는 맛있게 하는데 근데 이 생선 매운탕 이런 걸로 아주 잘 끓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엔 좀 생선 사다가 매운탕 좀 끓여달라고 그래야지. 입으로만 다 하진 않아?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이 있을까?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은 아내. 지난 20여 년간 남편은 무심한 듯 담담하게 이런 아내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남몰래 소식 없는 아내의 제자들을 기다리며 남편은 애가 탑니다. 됐어요. 결국 제자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텅 빈 교실에 놓인 책걸상이 제 짝을 만날 수 있을지 교실 안 풍경이 더없이 쓸쓸해 보입니다. 올라가. 박물관에서 10분 거리를 걸어 오랜만에 부부가 산책을 나섰습니다. 물소리가 내 귀에 들리네. 하지만 남편의 귀에 물소리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아내의 작은 바람 하나 이뤄주지 못한 남편의 마음은 겨울 강바람만큼이나 시립니다. 노래 하나 해.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며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며 파란 하늘이 눈이 되기요 어여쁜 초록빛 손이 들기요 초록빛 열물에 두 손을 담그며. 부부가 외출한 사이 박물관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왔습니다. 남편은 애써 반가운 기색을 감추는데요. 저희 누가 오셨네. 저기 수업 좀 해주세요. 이것도요. 네. 종소리마저 기쁘게 울립니다. 아내의 특별한 수업이 시작되려고 하는데요. 어서 오세요. 앉으셨나? 안녕하세요. 반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뭐 무슨 사이? 친구 사이예요. 아내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눈물 짓는 낯선 손님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아내의 옛 제자들입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아내. 남편은 아내의 반응이 두렵기도 하고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분 이름은 뭐야? 저는 이명선이요. 명선이? 네. 옛날에 그냥 제자 중에서 이명선이 있었는데. 선생님, 박정원은 기억하세요? 박정원. 네. 아니 박정원 기억하지. 박정원이에요. 선생님. 누가요? 저요. 저희가 깜짝. 선생님. 단장이? 네. 선생님 눈에 뵈는 게 없다고 막 놀렸다. 아니, 근데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젊어. 어머나. 선생님. 박정원이에요. 아이고. 선생님 그리고 또 그 명선이야? 네. 어머나. 저를 기억해 주셔요. 한 번도 안 찾아보고 너무 죄송해요. 50살이 가까운 제자들은 40여 년의 세월을 거슬러 아내 앞에서 12살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위 볼 때 됐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더니 묵혀둔 수다를 떠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3학년 올라가요. 벌써? 이게 큰날이지. 3월에 군대 갑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정원이 한번 찾아봐 너. 정원이하고 명선이. 세상에 어디 찾아봐. 얘 눈 동그라네 자꾸. 넌 아주 여성적이고 예쁘잖아요. 예쁘지. 이마도 반듯하고. 선생님 너무너무 기억을 정원이 여기 있다. 동글동글해가지고 나는 어디 명선 과거로의 추억 여행이 다시 한번 시작됐습니다. 뒷줄에 있어요. 가운데쯤. 맨 뒤에. 네. 선생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시. 미경이가 아빠가 아내에게 추억을 더듬는 일은 상처에 빨간 약을 바르는 것처럼 쓰리지만 동시에 세살을 돋게 하는 힘도 됩니다. 이제야 마음을 놓는 남편. 아내의 특별한 수업은 끝날 줄 모르는데요. 친구들하고 같이 76년도 할 때는 이 노래를 제일 많이 했어요 제가. 놀라울 만큼 담담하다 했더니 이 노래를 부르며 아내가 웁니다. 기쁨과 회환, 그리움과 반가움이 뒤범벅된 감정의 회오리가 순식간에 아내를 휩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내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담임쌤이셨는데 아이들하고 늘상 함께 이렇게 가까이 계셔요. 그래서 함께 노래도 해주시고 또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때만 용기를 얻어서 사실은 조금 소심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기대를 안 했는데 선생님께서 빛을 잃었지만 대신 아내는 제자들에게 빛을 밝혀주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잠자리가 살아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그 칭찬 한마디를 듣고서 나도 이제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이렇게 칭찬해주고 좋은 점을 찾아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때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네. 2006, 35년, 6년. 맞아. 근데도 이렇게 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 그지? 네. 그동안 수없는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근데 저랑 오늘 오면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엄마라 그랬어요. 엄마다가. 엄마야, 엄마. 그 시절에 진짜 나도 눈에 선하고 선정능에 가가지고 그냥. 교실 가득 행복이 넘쳐 흐릅니다. 요 근래로 이렇게 제자들이 찾아오기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아주 그냥 이렇게 나이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주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반가워네. 눈이 보이지 않아도 마음의 행복은 찾아옵니다. 이 교실에 아내의 풍금 소리는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해 수줍은 사랑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안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께 사무치게 고마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장점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약점까지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시를 통해서 읊어도 이 사람한테 직접 뭐 고마워요, 뭐 미안해요, 뭐 사랑해요 이런 말은 해보질 않았어요. 정면 보셔도 되고요. 자, 네, 정면 네, 자, 두 분이서 자, 하나, 둘, 셋. 남편의 아름다운 소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시작. 먹을 자. 맨 아래. 그렇지. 맨 아래. 나한테 다시 이제.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있었어. 로카야.